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가 지난달 말 노조 측과 폐광 합의를 마치고 석탄 생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채탄에 사용했던 갱차 같은 장비의 철수 작업이 이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2달여 후에는 한때 석탄 도시였던 태백의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습니다. 폐광 준비 현장을 김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던 갱차에 화물이 가득 실렸습니다. 레일을 연결했던 부품부터 고철까지 지하에서 사용됐던 물건들이 수십 년 만에 지상으로 빠져나옵니다. 폐광을 2개월여가량 남겨놓은 상황에서 장성광업소에서는 그동안 채탄 작업에서 사용됐던 장비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석탄을 캤던 광부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탄광 곳곳을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작업장을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나이, 어중간한 또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너무 힘든 것 같고 최하 한 5년이라도 더 갔으면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할 텐데. 광부들과 함께 지하 1000m를 오갔던 갱차는 이젠 탄광 입구에 켜켜이 쌓였습니다. 지난해 전남 화순광업소에 이어 올해는 석탄공사의 최대 사업장이었던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고철들은 외부 업체에 팔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자재들은 내년까지 운영될 삼척 도계광업소로 옮깁니다.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꺼내고 큰 것들은 그 후반기에 6월말 가까이 돼서 그렇게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의 현재 근무자는 400여 명. 폐광이 이루어지면 70여 명만 폐갱내수 관리를 위해 남게 되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조기 폐광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은 요건을 갖추는 문제로 늦어지며 탄광 가동 중단이 예고된 장성 지역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삼척항에는 2년 넘도록 비어있는 수산물 물류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삼척시가 회센터 상인들과 수협 운영을 돕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 지었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다 이제서야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삼척항에 새로 지어진 수산물 물류유통센터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9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활어 직거래 장터와 특산품 매장, 식당 등이 만들어졌고 카페와 테라스까지 갖추었습니다. 삼척시는 좁고 낡은 삼척항 회센터 상인들과 오래된 수협을 이곳으로 옮겨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은 공간이 좁은 탓에 회센터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그동안 입주를 거부해왔습니다. 여기에다 시설을 맡아 운영하기로 했던 삼척 수협도 위탁 방식과 임대료 등의 삼척시와 입장 차이를 보이며 이전을 미뤄왔습니다. 삼척항 수산물류유통센터는 준공되고도 2년 이상 운영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최근 운영자를 선정했고 상인들의 입점도 결정됐습니다. 삼척시가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고 삼척 수협과의 입장차도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개보수 공사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입주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가 이제 좀 본래 목적에 맞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척 회센터 영업장 20곳 중에 16곳이 입주를 결정할 정도로 새 시설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아무래도 지금 거기를 옮기면 시설이나 그런 게 깨끗하고 홍보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니까 손님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삼척시가 시설 개선에 8억 원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초기부터 사업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도내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강릉시민위원회는 강릉시 교동 택지 일대거리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물 150여 점을 게시했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에는 강릉 사랑제일교회에서 추모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모인 강원 연석회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2024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신청학교와 학생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성장 진단 평가 학교 신청률은 92.72%로 강원 지역 학교 508곳 가운데 초등학교 327곳, 중학교 144곳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신청률이 2.92% 증가했습니다. 신청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5.27%포인트 늘어 전체 학생의 79.9%인 57,653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7월 3일에, 중학생은 7월 10일에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8월 넷째 주 개별 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 진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공적 전산망엔 없는 이른바 유령아동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 통보제가 오는 7월 시행됩니다. 전체 유령아동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외국인 아동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황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원주시. 해당 가정을 방문했더니 아동은 이제 막 5개월 된 영아로 중앙아시아 국적의 부모가 국내에서 낳은 법적으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처럼 출생신고와 같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5개월 영아 말고도 외국인으로 등록된 2살 터울의 오빠도 있었습니다. 학대 의심 사례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로 바뀌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로 아빠는 귀국을 앞두고 있고 엄마 혼자 주민번호가 없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기저귀 값도 많이 나오고 근육값도 많이 나오고 주편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나이인데 그 어린이집도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학대를 의심해서 해당 아동을 찾아낸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복지 시스템으로는 지원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알아서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연락하고 막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요.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는 출생 통보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65%는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으로 무려 4,025명에 달합니다.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실태 파악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입법화는 19대부터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진행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춘천 지역 초등학생이 학생 수송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자 동료 교사들이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춘천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왔던 초등학생이 학생 수송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버스기사와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교사들이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 감사 결과도 경찰 수사 결과도 교사들이 체험학습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돌발 사고를 막지 못한 무한 책임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의 맨 앞에서 아이들이 인솔하던 교사가 대우의 맨 끝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같은 돌발 사고의 형사 책임까지 교사가 져야 한다면 수많은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인솔할 교사가 어디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사안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교육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동료 교사 200여 명이 직접 쓴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보다 엄격한 안전지침과 인력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 고소, 고발, 송사를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속된다면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현장 체험학습에서 인솔교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첫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시가 강릉의료원과 함께 오늘부터 의료 취약지 3개 면지역에서 원격 협진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올해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명 줄면서 생긴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겁니다. 원격 협진이 시행되는 곳은 기존 보건진료소가 있는 읍면지역 9곳과 올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성산면과 구정면, 강동면 3개 면지역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모를 통해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강원개발공사 등 5개 공사에서 모두 80건의 위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7억 원의 환수, 감액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